자, 오늘은 그 가천대학교 올해 수시 논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천대학교는 지금 전체 정원을 4,300명 중에 논술을 929명을 뽑고 있죠. 대단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그래서 가천대학교가 올해 아주 핫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천대학교가 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 논술을 시작했죠. 그래서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그 의학계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근데 한의대, 의대, 약대가 있는데 이 의학계는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 학생부 종합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논술로 가천대 의대나 한의대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원 인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지금 929명을 모집을 할 텐데 논술로 지원이 약 23,000명이 넘죠. 25대 1의 경쟁률을 가졌죠.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논술이 인문계와 자연계 전부 다 수리 논술을 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가 이제 수학이 6문제, 그 다음에 자연계가 수학이 9문제, 수학이 9문제죠. 총 15문제 중에 자연계가 좀 수학 비중이 높은 이런 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논술 일정을 잘 보게 되면 논술이 수능을 본 그 주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한 열흘 정도, 한 10일? 10일 조금 안 되죠? 한 9일 정도? 아무튼 일주일 이상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준비 시간에 그러면 이 가천대 수리 논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게 되면 EBS에서만 출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특과 수완 여기서 보는데 이제 수특 범위도 미적분, 확률, 뭐 기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단지 딱 두 개로 압축돼 있죠. 수원과 수특 공통이죠. 문과이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유에서는 안 나오냐? 네, 이 이유에서는 안 나옵니다. EBS 수특으로 수원 수특 그리고 수능 완성 요것만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 논술을 보게 되면 이제 문항은 10점 해서 150점, 뭐 기본 점수 450점 줘서 총 600점으로 이제 되겠네요. 논술 시간 80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자연계도 이제 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인문계도 수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건 좀 부담이죠. 하지만 전부 다 범위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만 낸다면 해볼 만하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깔끔하게 한 과목 3등급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영수 과사 중에서 하나만 3등급이 넘으면 되는 거죠. 사실상 수능 최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죠. 다만 이제 논술과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논술이 이제 6대 4로 이제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다는 거. 요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대학에 비해서 이 논술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리 논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논술은 이제 차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출제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게 되면 작년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이제 모의를 어떤 식으로 받고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죠. 모의로 4문제를 출제를 했고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적분 이렇게 4개를 보여줬습니다. 출처는 수능 완성이라고 알려줬죠. 페이지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지수로그의 역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삼각 방정식, 수열의 시그마 계산, 적분의 함수 결정. 이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했던 내용이고 그것도 수능 완성에서 문제를 변형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그 편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아주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제 기출을 보게 되면 이제 인문계가 이렇게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연계가 이제 9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나온 걸 보게 되면 아주 골고루 나왔습니다. 먼저 그 인문계 보면 지수로그, 삼가함수, 수열 이렇게 해서 수원이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극한, 미분, 적분으로 해서 수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수능 완성해서 쫙 출제를 하고 하나만 여기서 수특에서 출제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의에서 수안에서 출제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수안에서 거의 다 출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넓이, 자 보게 되면 이제 넓이, 그러니까 적분의 가장 마지막이죠.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의 마지막이죠. 삼각 방정식, 방정식 삼각함수의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점화식 마지막이죠. 함수 연속 극한의 마지막이죠. 미분, 속도와 속도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출제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 각 단원의 가장 끝단원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수능 완성으로. 자연계를 보면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연계는 지수로그 2개, 여기가 조금 특이하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정식에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함수는 한 개 나왔죠. 삼가함수의 정의 앞부분에서 냈죠 이번엔. 그 다음에 극한 보게 되면 극한이 2개가 나왔죠. 이렇게 극한 지수로그가 2개, 이렇게 2개, 극한이 2개, 이렇게 2개. 극한값 계산하는 거 나왔고 미정계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분도 접선 앞부분이죠. 수열, 합과 일반항, 뭐 중간 정도 되겠네요. 적분도 역시 2개가 나왔죠. 이렇게 2개. 그래서 속도와 속도, 접선과 넓이 뒷부분이죠. 보게 되면 깔끔하게 수능 완성해서 출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극한은 수특에서도 출제를 했는데 거의 수능 완성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거의 문과든 이과든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각 단원이 골고루 나온다. 정리해보면 각 단원은 고르게 나온다. 거의 문과는 뭐 한 단원 하나씩 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 인문계 문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단원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단원, 마지막 단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과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이제 모의 논술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이제 A형, B형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보게 되면 자, 삼가함수 하나 나왔죠, 지수로그 나왔죠, 미분 있고, 극한 있고, 미분 수열도 있네요, 그죠? 수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원이 구성되고 수투가 극한, 미분, 적분, 수열. 그러니까 수열이 2개, 그 다음에 적분이 2개니까 수열과 적분은 올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뭐 각 단원 하나씩 나오니까 사실상 그 큰 의미는 없지만 무조건 나온다 봐야죠. 그 삼각함수에 보게 되면 또 삼각방정식도 나왔죠. 지수로그 함수, 이 끝단원들, 그죠? 끝단원들. 물론 지수로그 함수보다 방부두식이 더 뒤지만 그래도 이제 함수 중간 정도 되는 부분. 뭐 상용로그나 이런 쪽보다는 좀 함수에 치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상용로그나 혹은 지수로그 계산이 안 나오냐, 그렇진 않았죠. 수열은 맨 앞단원 등차 수열이 나왔죠. 그죠? 극한을 보게 되면 극한에서 지금 함수 연속 뒷단원이죠. 그 다음에 미분을 보게 되면 방정식 마지막 단원이죠. 뒷단원. 그 다음에 적분은 함수의 결정 중간 단원. 그 다음에 적분 함수의 결정 중간 단원. 수열 합과 일반은 중간 단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특이사항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앞단원이나 뒷단원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나의 단원이 있을 때 이 단원의 앞에서도 출제할 수 있고 중간에서도 출제할 수 있고 뒤에서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올해 이 논술 문제를 출제하신 부분을 보면 이 수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이제 수 안에서 모의도 기출도 수 안에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특 뭐 수안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특뿐만 아니라 수안 두 개를 동시에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작년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작년에 수특 비중이 낮았지만 올해는 수특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각 단원을 고르게 하는 것은 공통일 것 같습니다. 각 단원 고르게, 고르게 출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번 일주일간 시간을 보낼 것인가? 첫 번째, 정말 가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논술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논술학원을 다니지 마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수능 특강,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어차피 수능 공부하면서 공부하셨을 테니까 집중적으로 최소한 3회독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푼다. 전부 다 푼다. 두 번째는 틀린 것만 좀 반복해서 푼다.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또 본다. 이런 식으로 한 3회독 정도 이렇게 하시고 논술학원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논술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학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는 곳입니다. 차라리 꼭 내용을 봐야 된다면 EBS를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 쓸 친구들과 함께 내가 문제 한번 이과라면 9문제 한번 뽑아 볼게. 각 단원에 하나씩. 너도 하나 뽑아. 너도 뽑아. 너도 뽑아. 넷이서 시간을 재고, 시간 있죠? 시간을 재고,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 재고 이 문제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서로 틀린 게 있다면 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도 실력이 늘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실력이 늡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답안 구성을 우리 친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수능보다는 좀 더 모범 답안에 가깝게 이걸 자꾸 신경을 써주면 실력이 확실히 늡니다. 가깝게. 모범 답안에 가깝다는 뜻은 학교에 제시한 답안, 이 모범 답안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우리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되어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안, 요거 구성을 자꾸 따라하기, 모방입니다. 따라하기, 모방. 요런 거를 좀 적어주니까 굉장히 답안을 보기가 편안하다. 약간 요런 느낌? 서로 채점, 친구들과 서로 채점, 친구들과 서로 채점, 친구들과 서로 채점을 해주는 겁니다. 내기를 해도 좋죠. 야, 이번에 우리 각자 시험 3문제씩 해서 뽑아서 그 6문제씩 뽑아서 문제 푼 다음에 우리 3세트씩 풀어보고 가장 그 성적이 낮은 친구가 오늘 점심 사기, 이런 내기를 해도 괜찮죠. 커피 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실력이 늘 겁니다. 자, 가천대학교 논술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해준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시간 재면서 서술형 풀듯이 연습을 객관식으로 말고 연습을 해주시면 틀림없이 만점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어떤 그 다른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6논술을 지원해서 다른 학교 논술을 했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해야죠. 논술학원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가천대 논술에 집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충분히 대비가 된다. 그리고 각 단원을 골고루 하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 단원을 좀 중점적으로 보되 중간과 그 다음에 처음 도입되는 단원에 각 도입되는 부분도 소홀히는 하지 말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수능 완성이었지만 올해 모의논술은 수능 특강을 또 집중적으로 출제하셨기 때문에 수능 특강도 소홀하게 하지 말자 이거죠. 기출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까지 해설은 하지 않고 오늘은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